오늘의 기업은 컴퓨터 전문 업체인 한국 IBM입니다. 1967년 설립돼 당시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기기를 공급, 74년 대한항공 국내 최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후 국민은행의 국내 최초 온라인 뱅킹 시스템과 전국 대학 전상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1991년 한국 IBM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개소해 더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6년엔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왓슨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보안, 리서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IBM은 최근엔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가상 에이전트를 개발해 고객의 니즈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IBM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 단영 학생 당연히 IBM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네.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 추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네.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꾸기 형님도 IBM 컴퓨터 쓰고 계시죠? 제가요? 네. 컴퓨터를 어릴 때 안 배워가지고 컴퓨터를 잘 못 씁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알고 있죠. 예. 네. 근데 IBM은 미국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미국 거죠? 네. 예. 그렇게 알고. 글로벌 기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국 IB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 IBM으로 치니까 사실 1000여 건밖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IBM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연관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업무, 기술, 솔루션, 클라우드, 인재, 서비스 이런 단어들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참 재밌는 게 롯데나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와 연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IBM 인공지능이 이제 왓슨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롯데가 주도해서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뜬 것이고요. 실제로 가천대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 IBM 왓슨이 처음으로 이제 첫 환자 진료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슈화되면서 롯데가 이걸 주도한다라는 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 전형이나 채용, 평가 이런 단어들로서 한국 IBM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쌤, 한국 IBM의 채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인턴십을 선발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이제 인적성,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이상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블라인드를 좀 시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랄까 지원 항목에서의 그런 잠재력이라든지 역량 등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복잡하고 좀 난해한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 뭐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 외국계답게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자기소개서 기반의 이러한 좀 직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한국 IBM의 보안 전문가가 기한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앞서 우리 한국 IBM의 최근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사업에 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보안 서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덕분에 관련 인력 채용도 아마 대거 늘었다고 하네요. 네, 보안 사업이 이게 좀 커졌나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왜 이 사업을 할까라는 부분을 궁금해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이버 테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IT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라는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뭐 계정 접근 관리라든지 뭐 보안 정보 관리 등 기본적인 솔루션 사업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 컨설팅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뭐 인원이 2배 정도 증가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보안 컨설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 기업 사업에 맞는 맞춤형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컨설팅 이후에 그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한국 IBM 또 직원분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0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797만 원입니다. 사원은 3,363만 원, 대리가 3,599만 원, 과장이 4,819만 원, 그리고 차장이 6,185만 원, 부장은 7,7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국 IBM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광쌤? 흔히 얘기하는 준비된 지원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직무에 대한 전문성,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설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뭐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IT 이제 아키텍처라든지 해당 부분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학은 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채용 정보 챗봇에 물어라 샵 와블리입니다. 채용 정보를 우리 확인할 때는 보통 기업의 홈페이지나 지역 정보 사이트를 많이들 보시는데 네. 한국 IBM은 우리 챗봇에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챗봇의 이름이 바로 우리 와블리라고 하는데 네. 24시간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와블리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이 와블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채용 전형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IB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 경험에 익숙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일단은 그 입력을 해놓고 이 왓슨, 와블리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해줄 것이고 또 처음 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 인턴 생활, 면접 이렇게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24시간 열려 있고 또 즉각적으로 해답을 내주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계 최초로 왓슨 기반 한국어 챗봇인 현대카드 버디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또 계속 전화하면 계속 밀리고 막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대답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고등 전문대 샵 뉴칼라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 IBM이 그 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블루 칼라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닌 뉴칼라를 육성하는 고등 전문 통합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7월엔 뉴칼라 페스티벌을 열어서 학생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뉴칼라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전쌤. 네, 뭐 상국 씨가 잠깐 짚어줬지만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사이버 보안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그런 일꾼들을 뉴칼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IBM이 2017년 뉴칼라 인재 육성을 위해서 피테크라고 하는 고등전문대 통합학교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과 교사의 뉴칼라 역량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길러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좀 빨리 모집해서 이 중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을 회사로 좀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더 인재로서 키워가지고 뭐 유학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한국 IBM은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도 참 많을 텐데요. 이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변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군 입대 전날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보안 컨설팅 관련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입영 열차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양보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단순하게 억지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만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이 뭐랄까 능동적으로 이 직무를 준비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IBM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IBM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1,500만 페이지에 대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또 현대카드와 고객 맞춤형 니즈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서를 둬서 온라인 픽업 서비스라든지 제품 추천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AI와 또 현 생활과 많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밀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봐라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구조적으로 이 질문을 좀 쪼개야 되는데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회사를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홈페이지 들어가봤다 이거 하나다 보니까 야,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진지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채용 설명회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있는 SNS 설명회를 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직자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좀 강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사례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최소한 관심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IBM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래까지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어느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뭐 코코너티브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이건 너무 뻔한 답변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강조함으로써 우리 지원자가 뭐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미래에 생각하는 그 사업 자체가 IBM이 추구하는 사업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더라도 이 친구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 얘기가 정말 정답일까, 오답일까 고민하기보다도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면 어디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저는 남산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해서 여기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펼쳐진 남산 야경이라든지 낮에 봐도 예쁘니까 남산을 보여주고 여기는 어디고 또 여기는 명동이고 나는 여기서 뭘 해봤고 또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게 유명하다 또 최근 뜨고 있는 것은 이곳이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본 뒤 그곳에 데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담임 학생이 방금 얘기했던 답변은 만약에 정말 가이드라고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질문을 왜 했느냐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좀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갈등을 관리한다라든지 뭐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고객지향 마인드를 발휘한다든지 이런 느낌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산에 가가지고 일단 한번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시작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국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특정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건지를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외국인 친구라면 본인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서 그거와 관련된 니즈를 반영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IBM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더 이런 뭐랄까 IT 트렌드에 발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녹여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최첨단
어떻게 보면 그 I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어떻게든 이쪽에 관심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가 합작으로 창립한 사무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개발과 생산, 판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기존 사무기 제품을 기반으로 상업 인쇄기, 의료기기, 네트워크 카메라,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1991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 최근에는 전기, 전자, 광학, 정밀기기의 기술이 하나로 집약된 디지털 복합기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18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관하는 가정용 복합기 고객 만족도 부문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등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캐논은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이 캐논 하면 카메라가 딱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유경 학생도 당연 뭐 카메라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네, 저도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항상 그 사진 찍어주는 미디어 팀이 캐논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니콘은 없었나요? 아, 캐논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종류는 잘 몰라도 좀 캐논이 진짜 좋긴 좋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꾸기 형님도 사실은 우리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요?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촬영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네. 이제 저도 뭐 돌아다니기 좋아해서 근데 요즘 휴대폰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네. 아 사실 뭐 캐논 이런 걸 뭐 일반인들이 사실 잘 안 쓰는데 저도 근데 주변에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캐논이 확실히 그 화질 특유의 화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그래요. 좋다고 하는데 근데 또 사무기기는 사실 저희가 또 잘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일단 뭐 복사기 같은 거는 캐논 유명한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시간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쌤, 캐논 코리아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롯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실제적인 공채는 롯데 공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캐논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또 설비하고 있는 캐논의 다른 별도의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즈니스 솔루션, 그러니까 복사기라든가 OA 기기 또 프린터 이쪽 부분으로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기구 설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삼성을 만약에 도전을 할 때 가전사업부, 그다음 무선사업부의 기구 개발을 썼던 친구들은 또 여기에 같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뭐 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TV 쪽으로 연구 개발 도전을 했던 회로를 전공했던 친구들도 또 이 기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쪽이 강한데 소소하게 이런 제조업 분야의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어 우대 전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 중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내가 조금 공부를 좀 했다. 그런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 공대생이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두 회사 말고도 뭐 무라타라든가 도레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외국계 기업에 도전할 때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기업들의 채용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한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본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일본 기업은 재학생들 보더라도 일본은 정말 메이저 기업에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캐논 코리아 복사기를 복사한다고 카더라. 예, 캐논 코리아가 사무용품들을 자체 생산 그리고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품 회수, 재활용까지 뭐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작년에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배출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뭐 환경 안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그 줄인 양만큼의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캐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솔루션 기기들은 특히 이제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이런 부분들의 환경 유해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단계, 그다음에 그 기업의 글로벌 SCM 상에서 이런 리사이클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유럽, 미국, 아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세계 각지에 이런 제품 회수 그리고 리사이클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재미난 점은 실제로 그 회수된 제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것들도 활용해가지고 복사기 내부 부품에 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절감 효과 그리고 아무래도 복사기기, 토너에 대한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글로벌 SCM망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캐논 코리아 한국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11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273만 원입니다. 사원인 3,353만 원, 그리고 대리가 3,878만 원, 과장이 4,650만 원, 차장이 5,550만 원, 그리고 부장이 5,55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쌤, 캐논 코리아 입사하려면 어떠한 스펙이 또 필요할까요? 그 기술 영업 파트로 취업을 했던 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국승사단 출신이고요. 어찌 보면은 기술 영업에 최적화된 전공 조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인데 이 친구는 복수 전공으로 컴퓨터 공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를 같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술 영업은 내가 팔아야 될 복합 이런 사무 기기에 대한 기술적 특징 그리고 일반 고객들이 아니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한다. 특정 회사가 어떤 연구소를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연구소를 서울 거점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ERP라든가 사무 자동화 기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시스템 관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캐논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3D 프린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린팅이 아니라 과거에는 제조업에서 모컵 샘플을 만들 때 일일이 깎아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레진 재질, 폴리머 재질을 활용해가지고 한 번에 3D 프린팅으로 프린트 아웃을 해서 샘플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서 영업적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어학은 뭐 스피킹 한 6급 정도, 학점은 3점 중반대였는데 이제 여기를 뚫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논에 또 이제 IT 직군으로 취업을 했던 재학생은 학교가 수준이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한서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3점 중후반대. 그리고 이제 어학 점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한인 프로젝트라든가 소프트웨어 코딩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한 가지 좀 독특한 건 군 생활을 할 때 전술지휘부 구축, 정보통신 체계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 얘기를 우리가 자소서에 저는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통상적으로 뭐 장교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쓰죠. 일반 사병이지만 이 친구는 어찌 보면은 좀 직무와 직통되는 전상 관리적인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했으니 이런 부분들은 또 일정 부분 직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개생들도 공학 과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과 직무적으로 연결짓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엔젤 서비스 샵 10+100입니다. 우리 과거 뭐 땡땡땡 피자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 고객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 캐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3배 빠른 10분 이내 그리고 도착해서 또 100분 이내 문제를 처리하는 엔젤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엔젤 서비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전쌤? 네, 엔젤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천사죠. 천사죠. 이 천사라는 숫자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요청을 10분 이내에 접수를 하고 100분 이내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10 곱하기 100은 4다. 그래서 어렵네요. 천사, 엔젤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서비스를 잘 처리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핑계대지 않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듯한 서비스,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 이거를 행동 강령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런 내용부터가 참 소비자로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객의 또 관리 부담을 완전히 좀 낮추고 사실 이런 거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같은 거 쓰다 보면 잦은 고장을 또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뭐 거기 나와 있죠. 뭐 종이를 빼라 하는데 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또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클럽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 고장 나면은 누가 직접 안 오더라도 원격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고쳐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이거 역시 원격 장애 진단을 통해서 일단 고객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10분 안에 접수하고 100분 이내에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예,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샵 롤 모델은 포장마차 샵 안산공장입니다. 네. 우리 캐논 코리아의 혁신 과정에 우리 안산 공장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세포 생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 잘 모르는 전쌤한테 듣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포장마차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해시태그 안에 지금 포장마차에 나는데 포장마차가 어떻게 기업 경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왜 비유됐냐면 포장마차 주인처럼 혼자서 경영 관리, 생산과 마케팅, 심지어 요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그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또 업무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떤 사원들의 능력이 출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역시나 복지 혜택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이 돌아가도록 식당, 화장실 이런 것도 새롭게 단장했고요. 생산 마감에 쫓기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 관리 부서를 없앰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원 한 명 한 명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를 좀 최대한 살며주면서 업무의 본질을 좀 어떤 일의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